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등급 아래인 AA1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이미 2011년에는 S&P에서 그리고 2023년에는 피치에서 이미 강등했었고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피치 어느 누구도 미국에 최고 등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무디스가 정치적이다, 민주당 지지하는 회사라고 비판했지만 요즘 트럼프는 막 나가는 시기라서 입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광보합을 유지하면서 잘 버티고 있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시장이 하락하기 전 막바지 상승의 재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이슈에도 시장 하락이 강하지 않네, 오히려 다시 또 더 상승하겠네, 이제 강세장이다, 이런 심리를 심어줘서 막바지 작업을 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이렇게 지나갈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단기 상승 흐름은 정말 강했습니다. 4월 초에 있었던 상호관세 발효 충격을 이미 다 V자 반등으로 회복하고 상승했습니다. 장기 이평선들을 모조리 뚫어 올리면서 V자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V자 반등한 이유는 실물 경제 지표가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고 트럼프와 베센트의 입으로 다 끌어올린 증시입니다. 무튼 저는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전고점 매물대를 선으로 그어놨는데 2개월 이상 만든 이 전고점 매물대를 뚫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어놨고요. 이렇게 V자 상승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익전하면서 현금을 챙기고 있다고 시황에서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뷰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나스닥 차트 분석은 내일 업로드할 예정이고 오늘은 나스닥 차트 분석하기 전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빠르게 보실게요. 렛츠고!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4월 초에 상호관세 발효하기 전에 코스피는 3월 말부터 무너졌었습니다. 3월 말 증시가 과도하게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공매도 재개 이슈로 마치 시장이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시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공매도라는 한 단어에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줘서 추후 시장을 롤링하기 쉽게 그리고 물량을 담기 위한 공포를 조성했었죠. 그런 다음 더 큰 충격이 상호관세 발효로 인해서 초급락을 했지만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다시 V자 반등하면서 강하게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단기 우상향 추세는 완벽하게 무너졌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과매도 구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3고점을 만들면서 뚫을지 말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한 최근 증시를 보시면 그리고 시장이 폭락해서 신용잔고를 완전히 털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최근 음봉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신용잔고는 오히려 증가했고요. 신용잔고를 보시면 5월 22일 기준으로 거의 18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신용잔고를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시면 최근 고점이 18조 2천억 원 부근입니다. 이제 신용잔고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ADR 지표도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이미 과매수 구간에서 내려와서 과매도 구간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선 반영하면서 먼저 내려가고 있고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갈 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현금화 시킬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온 게 관세 유예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한 통과를 앞두고 잠시 브레이크를 잡은 이유도 큽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대선 기대감으로 올라온 영향도 있죠.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코스피 주봉을 보시면 이미 파란색 라인 20선이 장기 평선들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긴 하지만 방향을 돌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20선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추세지만 주봉상에서 우상향 추세에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적어도 우상향 추세를 회복했다고 보려면 주봉상 240선 위인 275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리고 일봉과 마찬가지로 일봉에서도 보시면 3고점을 만들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3고점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3고점이 240선 위였지만 주봉에서는 240선 아래에서 3고점이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집니다. 좋지 않은 신호죠. 이제 여기서 하락한다면 실망 매물과 함께 다시 전저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내일 분석해서 올리겠지만 저는 미증시 하락 조정에 대한 뷰를 유지 중이고요. 미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 역시 하락 여파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대선도 지나가기 때문에 대선 기대감도 사라지고요. 코스닥 일봉은 정말 처참합니다. 망가지는 기울기도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게 시장 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제멋대로인 차트입니다. 진짜 할 맛이 안 나죠. 요즘 대선 테마주, 단기 테마지만 요동치고 있는 시장이고요. 우상향 추세는 무슨 단기적으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기어만 줘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월봉을 보시면요. 월봉에서 간신히 전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이제는 코로나 시기의 무너짐입니다. 코로나만큼의 경제 충격도 없는데 지금 또 코로나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고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하향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위에 링크에 넣을 테니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국 경제 상황 보면 주식 차트가 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주봉도 20선을 재차 이탈했고요. 주봉상에서 우상향 추세는커녕 이제는 바닥을 이탈하는지 봐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여기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게 660포인트입니다. 660포인트를 이탈하면 정말 최악입니다. 주봉상에서 지금 긴 시간 약 3년간의 바닥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올라오게 될 때 이 자리가 엄청난 저항이 되고 3년간의 저항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660포인트 아래에서 이제 계속 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660포인트를 이탈하면 610포인트까지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정말 개판입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그 기울기가 정말 미친 기울기입니다. 미증시의 폭등 영향도 받지 못하고 변동성 지수가 엄청납니다. 뭐 하나 잘못 잡으면 정말 박살나는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한번 보시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환율이 20원, 30원 이렇게 매일 등락을 하고 있는데 절대 정상이 아니고요. 한국 국가의 경제 체력을 말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원화 평가 절상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했다고는 안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차트를 겹쳐 놓으면 달러 인덱스 대비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심했고 주봉 차트를 보면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지만 자연스럽게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원화 평가 절상이 가시화돼서 과도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1000원 이하로 급락하게 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직 관세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일부 유예하거나 아니면 환율 절상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진퇴양난인 시기고요. 결국 관세 전쟁으로 시작해서 환율 전쟁으로 번집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각자 도생인 시대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시기고요. 어쨌든 저는 미국장이 반등 구간에서도 오히려 익절하면서 종목 수를 줄이고 현금 확보 중이고요. 국내 증시도 같은 스탠스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를 위해서 욕심 안 부리고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